지난 영상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코드에 사용한 int i는 255다 라고 했으면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하고 값 255를 저장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루프문에 있는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사용했던 것은 아날로그 출력 27번 핀에 i 값으로 출력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루프문에서는 이 변수만 사용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코드가 빠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계속 돌 때마다 그냥 255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i에는 255가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램프가 점점점 밝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i 값에서 한 바퀴 돌 때마다 1씩 값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i는 i-1이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선 연산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럼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프로그램 언어에서 연산자는 산술이나 비교 등을 할 수 있는 기호를 얘기해요. 여기서 산술 연산자란 사칙 연산 시 사용을 하고요. 대입 연산자는 기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할 때 사용합니다. 우측에 있는 이쪽 코드에서 보면 이게 대입 연산자입니다. 여기 왼쪽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 기호 왼쪽에다 대입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i에서 1을 빼서 i에다 저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주석을 달아볼게요. i 빼기 1을 연산 후 i의 저장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루프문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돌아왔을 때 254, 또 돌고 오면 253, 돌고 오면 252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비어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코드에다가 산술연산자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몇 가지 예제를 실습해 볼게요. 우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int sum은 1 더하기 2다. 그러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대입연산자 우측에 있는 1 더하기 2가 연산돼서 썸에 저장되는 형태로 변수 선언이 되었어요. 그러면 3이 저장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 값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을 실행해 줍니다. 통신 속도는 115,200으로 세팅을 하고 ESP32가 부팅하고 시리얼 모니터의 값을 찍을 수 있도록 딜레이 타임을 좀 줄 거예요. 5초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가장 위에 선언했던 정수형 변수 sum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erial.println 그리고 변수명 sum sum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시리얼 통신을 115,200의 속도로 초기화하고 5초 기다렸다가 문자를 출력할 거예요. 업로드 해볼게요.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하면 숫자 3이라고 찍혔죠. 별거 없죠. 연산해서 값을 출력해서 보는 건 별게 없어요. 좀 더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int a라는 값에는 1을 저장을 하고 int b라는 값에는 5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int 변수 선언을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sum은 a 플러스 b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a 값과 b 값을 더해서 sum에다 저장을 하겠죠. a 값에는 1이 들어있고 b 값에는 5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sum은 얼마가 될까요? 6이 되죠. 자, 이 상태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요 3 밑에 6이라고 찍힐 거예요. 그런데 sum이 아니라 c라는 값을 하나 두고 a 곱하기 b를 할 수도 있고요. int d라는 값을 두고 a 나누기 b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산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값들을 각각 뭐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리얼 프린트 명령을 써서 c 값을 넣을 수도 있고 d 값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하면 지금 6, 5, 0 이렇게 3개가 출력이 됐네요. 이거는 A와 B 값을 더한 sum 값이 6이 되니까 6을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C, A 곱하기 B를 하니까 1 곱하기 5 해서 5를 출력했고, 그 다음에 D는 A 나누기 B 하니까 0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수형 변수라서 뭐 소수점이나 뭐 이런 부분은 표현이 안 되고, A 나누기 B를 했을 때는 소수점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표현이 안 되죠. 그 변수를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
0.00이라고 값이 나와요. 원래 이 값은 0.2가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a와 b가 인트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0.2라는 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저장되어 있는 방이 정수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1과 5가 A, B에. 그런데 계산되어서 나와야 되는 결과값은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형으로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 실수형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정수형이다 보니 계산을 해도 소수점 이하의 값을 정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롯하고 변수명에다가 가로를 치고 인트로 선언됐던 변수명을 적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 인트형 변수가 실수형 변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 나누기 5.0이 되는 거예요. 결과값은 D에 0.2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많이 사용한 연산자로 사용 예를 보면 1 더하기 2를 한 결과값 3을 a에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연산자 왼쪽에 있는 값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증가시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사용 예를 보면 a에 저장된 1의 값에다가 2를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에 2가 증가됐기 때문에 결과값은 3이 되죠. 즉 a에는 3의 값이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곱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비교 연산자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부등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같다입니다. 대입 연산자의 니퀄과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는 니퀄 2개를 붙였습니다. 2개를 붙여 썼죠. 즉 니퀄 2개가 붙어 있으면 연산자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값이 같으면 a와 b가 같으면 1이라는 결과값을 뱉어내고요. a와 b가 틀리면 그러니까 즉 다르면 a와 b가 다르면 0이라는 값을 뱉어냅니다. 두 번째는 같지 않다 또는 다르다입니다. 여기 equal 앞에 느낌표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a하고 b가 서로 값이 다르면 참이 되고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은 크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 이 b보다 a가 값이 크면 1, 작으면 0입니다. 네 번째는 크거나 같다입니다. 또는 작지 않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크다를 표현하는 부등호 오른쪽에 니퀄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예를 보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과값은 1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 됩니다. 나머지는 반대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논리연산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값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두 개의 값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참의 결과가 되는 AND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에 있는 것처럼 A 값과 B 값이 모두 참일 때 1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화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참이면 1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제 not 연산자는 값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서 반대의 결과값을 얻을 때 사용하는데요. 읽을 때 not A라고 읽습니다. A에 참의 값이 들어가 있으면 거짓을, A에 거짓의 값이 들어가 있으면 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술연산자, 대입연산자,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증감연산자는 좀 어려워서 다음에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이후 시간에 좀 해볼 거고요. 우선은 지금까지 배운 연산자만 가지고 한번 여기다 주석을 달아볼게요. 이렇게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 빼기 1을 한 후 i 값에 저장해라. 코드를 그대로 해석하면 제일 처음에 255였다가 이 연산자를 만나면 산수를 만나면 i는 254가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실행한 후 다시 만나면 253, 또 만나면
252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0 이하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코드를 업로드하면 한번 점점 밝아졌다가 i 값이 0이 된 이후부터는 아무 반응도 없을 거예요. 실제 출력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계속 증가를 할 텐데 실제 LED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을 하나 배울 거예요. 조건문을 해보고 그 조건문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코드가 변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문 if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조건문은 괄호 안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실행을 하고 아니면 실행하지 않는다. 자, if라고 작성을 하고 괄호 열고 조건식 작성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 되면 이 명령이 실행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즉 거짓이면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코드에 적용을 해볼게요. if라고 넣고요. 괄호 열고 i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죠. 그러면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켜줘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실행을 하려면 i는 255다라고 여기다 넣어주면 회전을 쭉 하다가 0과 같아지거나 또는 0보다 작아지면 i 값은 다시 255로 변해서 쭉 루프를 실행할 거예요. 한번 코드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되면 지금 루프를 돌면서 255에서 점점 값이 작아졌다가 0이 되면 이렇게 i 값은 다시 255로 변해서 다시 루프를 돌아요. 그러다 또 다시 0이 되면 i 값을 255로 만들고 이 조건문이 들어가서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if를 우리는 만약에라고 해석해요. 만약에 i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i를 255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코드는 완성이 됐어요. LED가 조금씩 밝아지게 하자. 자, 변수를 사용하고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점점 밝아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밝아졌다가 그냥 꺼졌다가 점점 밝아졌다 꺼졌다가 이렇게 하는 코드를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조금씩 밝아졌다가 조금씩 어두워지게 이런 코드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면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지금 이건 그대로 두고요. 변수를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int w에는 5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딜레이를 한 30 정도로 줄여 볼까요? 그리고 이 코드를 넣지 않고요. 우리 if문을 다르게 좀 써볼 겁니다. 여기는 i에서 1을 빼는 게 아니라 w 값을 뺄 거예요. 즉 5씩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if에다가 조건을 약간 바꿔볼게요. 0보다 i 값이 작거나 같고 5와 연산자 쓰는 거죠. i가 255보다 크거나 같고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조건에 만족이 되면 if문을 실행해라. 앞에다 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중괄호를 쳐줬어요. 이 괄호문 안에 있는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if 조건식이 맞으면 w는 -w 이게 정수 값인 양수 5인데 얘를 음수 5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값에 달했을 때 음수를 곱해주니까 점점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또 음수를 곱하니까 양수가 돼서 플러스 5가 됐다가 마이너스 5가 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업로드를 하시면 아마 빛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점점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과 변수를 사용해서 아날로그 출력값을 부드럽게 바꿔보는 실습을 했습니다.